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하지만 때론 말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녀의 여행 이야기들을 9년째 쌓아서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여행책 한 권이 완성된 거죠. 굳이 작가가 아니어도요, 우린 단어 하나에 마음이 간질간질해지고 추억이 가스등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바닥난 줄 알았던 상상력이 다시 샘솟는 마법 같은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죠. 첫사랑, 연애, 데이트 이런 달콤한 단어도 있고 책과 여행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말랑말랑 두근거리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도 책 속에서 소중한 두근거림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C 아나운서와 예스24가 함께하는 이 책 하나.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이자 이 책 하나의 북자키 이영은입니다. 최근 여행에 대한 갈망이 목 끝까지 차오르신 분들 참 많죠. 지도를 펼쳐놓고 어디를 떠날까, 여행지를 선택할 때 설렘, 그리고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공항으로 향하고 낯선 곳에서 이방인으로 자유롭게 돌아다닐 때 홀가분함, 요즘 따라 너무나 그리운 기억들인데요. 그런 우리들의 여행 DNA를 자극해주는 여행 에세이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소설가 정세랑님의 첫 번째 여행 에세이,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입니다. 정세랑 작가의 찐팬분들 많으시죠? 그동안 소설로 작가를 만나온 분들에겐 첫 번째 에세이여서 이 책의 의미가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작가 역시 이 책을 쓰기까지 무려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2015년에 출간 예정이었지만 출간이 늦어지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여행에 대한 기억들이 크레이프 케이크처럼 겹겹이 쌓여 한 권의 책에 담겼는데요. 오래전에 떠났던 여행 이야기지만 마치 어제 다녀온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된 걸 보면 역시 정세랑 작가의 감성 넘치는 필력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행 에세이에는 여행지에 대한 정보 위주의 책도 있고 단기간 여행했던 곳에서의 일상과 에피소드를 써내려간 책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이곳에 가보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말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작가는 어릴 때 알았던 소아 뇌전증 이후 여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대놓고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때론 말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결국 이 책 속엔 정세랑 작가가 얼마나 여행하는 순간을 사랑했었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글 곳곳에서 수줍게 고백하고 있답니다.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떠났던 뉴욕, 이벤트에 당첨돼서 무심코 떠나게 된 런던, 남자친구의 유학을 따라 떠났던 독일, 엄마와 함께 여행했던 일본. 이런 그녀의 여행 이야기들을 9년째 차곡차곡 쌓아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여행책 한 권이 완성된 거죠. 어쩌다가 여행 에세이를 9년째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종종 소설보다 뒤에 붙은 작가의 말이 재미있다는 말을 들어서 에세이도 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예상과 달랐다. 쓰다가 멈추고, 쓰다가 지우고, 쓰다가 고치며 시간이 흘러버렸다. 이 지난 여행의 기록들은 사실 여행 그 자체보다는 여행을 하며 안쪽에 축적된 것들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하다. 좋아하는 친구들을 만나러 멀리 가서 맞닥뜨린 이야기보다 더 이야기 같았던 순간들을 마음속 걸음망으로 걸러내 정리해두고 싶었다. 진짜 사람들과 진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쓰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니 에세이 작가님들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 압축과 재편집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픽션에 가까워지지만 거리감이 달라 한없이 어색하기만 한데 여행책을 좋아해서 오래 소비해 왔으니 한 권쯤 용기 내어 갖고 싶다. 한때는 여행이란 게 얼마나 많은 곳을 가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왔느냐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저녁까지 학교 다닐 때도 안 하던 계획표를 만들면서 쫓기든 유명 랜드마크를 찾아다닌 적도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그 당시 여행 다녀온 이들의 사진을 보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사진 찍는 포인트에서 나도 똑같이 찍고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곳을 나도 찾아서 가고. 하지만 요즘 여행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있죠. 사진에 남는 여행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에 남는 순간순간이라는 생각이 커지면서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 한 곳에 머무는 여행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세랑 작가의 여행 스타일도 비슷합니다. 한 도시에 한 달쯤 머물면서 특별한 계획 없이 도시를 천천히 산책하고 유명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보다 작은 규모의 갤러리를 더 좋아하고 주변 소도시들을 잠시 동안 다녀오고요. 도시의 랜드마크보다는 랜드마크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 골목의 풍경, 그곳에서 느꼈던 감상들을 더 소중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정사랑표 여행이란 이런 거구나, 왠지 따라해보고 싶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날 오랜 취미 하나가 시작되었다. 센트럴파크 한가운데서 비에 젖은 채 녹슨 펜스에 걸쳐진 토끼 인형을 발견하고 별 생각 없이 사진을 찍은 일에서부터였다. 아마 어린 산책가가 실수로 두고 간 물건이었을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찍은 사진이었고 금방 그 자리를 떠났지만 뉴욕에서 돌아오고 나서도 그 이미지를 자주 떠올리게 된 것은 예상 밖이었다. 사진을 찍던 순간을 떠올리면 슬쩍 웃을 수 있고 숨을 돌릴 수 있고 뭐든 쓸 수 있었다. 그렇게 2012년부터 사람들이 길에 두고 가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찍게 되었다. 매일의 산책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런 물건들을 만날 수 있었고 기뻐하며 사진을 찍었다. 이제 300장 정도를 가지고 있다. 꼭 길에 떨어진 물건들이 아니어도 수집할 거리는 많을 듯하다. 아래는 소소한 예시다. 가로등, 맨홀 뚜껑, 공원 벤치 디자인 수집, 미술관 인물화에서 마음에 드는 부위 수집, 같은 이름의 가게 간판 수집, 손잡이, 버튼 수집. 이 리스트는 무한히 써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소소한 것, 언뜻 무용해 보이는 것, 스스로에게만 흥미로운 것을 모으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삶을 훨씬 풍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수집가만큼 즐거운 생물이 또 없고 수집가의 태도는 예술가의 태도와 맞닿아 있다. 항상 다니는 길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 자신이 사는 곳을 매일 여행지처럼 경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가가 되니까. 수집가의 태도와 예술가의 태도가 맞닿아 있다는 말은 아마도 작가 본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수줍게 펼쳐내는 유년 시절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성장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함께 독일 여행을 갔던 그분과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작가가 차곡차곡 모아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이 여행기와 날줄, 시줄처럼 엮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요.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풍경, 금방 잊어버리기 쉬운 이야기와 사람들의 모습들을 작가는 하나하나 수집해서 잘 보관해 두었다가 그녀의 소설에 하나하나 펼쳐내었습니다. 이 책에선 정세랑 작가 소설 몇몇의 비화도 적혀 있어서 흥미로운데요. 해피 쿠키 이어를 독일 아헨의 명물이라는 프린텐 쿠키를 원동력 삼아 써냈다는 이야기. 또 알다시피 은혈을 쓰게 된 모티브가 외관에서 심심찮게 있었다는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의 연애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정세랑 작가의 집필 과정을 공유한 것 같아서 참 반가웠어요. 작가에겐 역시나 경험이 얼마나 그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 사장님은 어찌나 깊이 잠드셨는지 인터폰에도 오후에 통화했던 번호의 전화에도 반응하지 않으셨다. 절묘하게도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고 천둥 번개까지 끼어들었다. 폭우 속에 노숙을 해야 할 판이었다. 저기 호텔인 것 같지 않아? 우리는 그 작고 노란 간판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걸어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하지만 데스크 직원이 열심히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새벽에 깨어있는 젊은이가 최고야. 우리가 문을 두드리자 직원이 꽤 놀란 듯 했지만 말이다. 가본 중 가장 형편없는 시설에 대단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빗속에 서 있는 것보다야 나았다. 얼마나 형편없는 시설이었느냐면 샴푸는커녕 수건도 한 장 없는 호텔이었다. 별 반 개짜리 호텔이 있다면 그곳이 기준이 될 것이다. 스프링이 아슬아슬한 소리를 내는 매트리스에 원래 색이 어땠는지 알 수 없는 불구죽죽한 침구는 제발 세탁된 것이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비바람에 끊임없이 삐걱대는 나무 창문 밖으로는 황폐하고도 황폐한 정원이 방치되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줄곧 방치한 게 아닐까 싶은 상태였다. 바로 이 건물에 대한 깊은 인상 때문에 시선으로부터의 배경이 뒤셀도르프가 되었고 다른 실패한 숙소 몇 군데를 더한 것이 마티어스 마우어가 살던 집이 되었다. 유쾌하지 않은 경험도 소재로 흡수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 유용했다.
여행 에세이의 미덕은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비록 내 몸은 내 방 한구석에 있어도 생각과 마음은 유럽과 미국과 아시아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거겠죠. 정세랑 작가의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이 책의 매력은 느슨함인 것 같아요. 여행 에세이라는 형식에 얽매여서 너무 많은 것을 전달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그 장소에서의 감정,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느낌, 그 순간 떠오른 추억, 그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진과 이야기들이 느슨하게 두른 머플러처럼 우리를 편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떠날 수 없는 요즘, 자유롭게 여행자의 마음이 될 수 있고 정세랑 작가의 솔직한 생각을 가감없이 만날 수 있는 에세이,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 이 겨울 어디론가 떠나고 싶으시다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의 이 책 하나,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와 함께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책 하나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댓글로 정답 달아주시면 추첨해서 예스24 도서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 건데요. 지구인 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에서 정세랑 작가가 여행한 곳은 뉴욕, 아헨, 오사카, 타이페이, 그리고 런던입니다. 다음 중 런던이 배경으로 나오지 않는 영화는 무엇일까요? 1번 노팅힐, 2번 러브 액츄얼리, 3번 어바웃 타임, 4번 섹스 앤 더 시티. 정답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이 책 하나 이영은이었습니다. 여행지 갔을 때 꼭 하시는 루틴 같은 거 있으세요? 저는 뭐 루틴이라기보다도 기념품 하나씩 꼭 사오는데 좀 지금에 와서는 조금 후회돼요. 너무 무거워서. 뭐 사오세요? 스타벅스 컵. 컵? 네, 좀 많은 사람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컵 가격도 비싸고 네, 그리고 장식하게만 되니까 크기도 생각보다 좀 많이 차지하고 이래서 다른 자그마한 걸로 대체할 걸 그랬나 후회도 되더라고요. 지금 모은 게 그래서 뉴욕이랑 프랑스 파리랑 이제 상해. 이 책 정세랑 작가 팬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네. 처음에. 어떠셨어요? 책 읽으시면서? 제가 지금까지 정세랑 작가의 책을 한 4~5권 읽은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시선으로부터나 보건교사 아는 형 너무 유명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느꼈던 정세랑 작가에 대한 감상이 여기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작가는 굉장히 섬세하고 따뜻하고 또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일단 애정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좋은 사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좀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최근에 좀 마음으로 지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여행을 정말 가고 싶지만 그냥 보통 여행 에세이들은 여기 꼭 가보세요, 여기 꼭 가보세요 이런 책들이 일단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정말 가보고 싶은데 대리만족이 아니고 오히려 그 내가 여행했던 과거의 기억들을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